애매하죠. 정확히 얘기해보면 짝수 번째항들은 1로 갈 것 같고 홀수 번째항들은 마이너스 1로 갈 것 같아. 그럼 조금 쉽게 얘기해보면 무한 번째항으로 갔어? 짝수 번째인지 홀수 번째가 불분명하죠? 그럼 값이 두 개로 된단 말이야. 1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 근데 얘처럼 두 개 이상의 극한값을 갖는 경우에는 수렴한다고 하지 않아요. 이해됐죠? 정리하자면 수렴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값이 몇 개여야 돼? 한 개여야 돼. 그럼 역으로 얘기해서 문제에서 극한값을 구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값이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다만 얘도 그러면 수렴하지 않을 거니까 뭐라고 부를 거예요? 발산한다라고 불러요. 수렴하지 않은 걸 발산한다고 불러. 한번 따라해봐. 발산한다. 그런데 무한대로 가거나 무한대로 갔어. 양의 무한대로 발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어.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근데 얘처럼 값이 두 개 이상이 있잖아요. 색다른 용어가 하나 있어요. 진동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동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진동 발산한다 그래. 결론 극한값을 가질 때만 수렴한다고 한다. 수렴하는 걸 제외하고 전부 다 뭐 한다고요? 발산한다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렇게 돼요. 정의했고요. 정의만 가지고도 문제를 많이 풀 수가 있어요. 많이 풀 수가 있는데 수능에서 요구하는 거랑 논술이랑 양서고 서술형에서 요구하는 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보려고. 수렴한다. 의 의미. 조금 어렵다. 잘 봐봐요.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수열의 극한이야. 수열을 막 나열을 해서 얘가 무한번째항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되지?를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그때 정의하기를 수렴하는 것은 극한값이 한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수렴, 걔 의미를 보자고. 예를 들어서 증가하는 수열이 있대요. 그러니까 항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값이 커지는 거예요. 증가하는 수열이 있는데 어머나 위에 특정한 숫자보다는 작대 라고 정의를 내렸대. 그러면 증가하는 수열인데 예를 들어 특정한 숫자가 3이라고 뻥을 쳐보자. 그러면 커지고 있는데 3보다 작다는 거예요. 이게 벗어나가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버리겠죠. 근데 벗어나지 않는다는 소리는 어느 순간에 막혀있다는 얘기잖아요. 걔는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수렴해요. 걔는. 무슨 소리냐면 증가하는 수열인데 위가 딱 막혀있잖아. 그 뚫고 나가면 양의 무한대로 갈 텐데 막혀있는 거니까 어느 순간에 걔도 멈춰서 특정 값으로 다가가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럴 때는 수렴한다고 볼 수 있어요. 걔를 써보면 이런 거다. 증가수열이면서 위 막혀있다. 이러면 그 수열은 수렴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할게요. A라는 이 수열이 있죠? 걔는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용어를 이렇게 썼다는 소리는 수렴 발산 얘기를 했기 때문에 n을 무한대로 분했을 때 값이 존재한다 그 소리야. 쓸게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의 값이 존재한다 그 소리야.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 l이 3이 아닐 수도 있어. 3이 아닐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왜냐면 증가하는 수열인데 위에 딱 막아놨잖아요. 3으로 막아놨는데 그 수렴값이 2.9일지 2일지 그거는 몰라. 그거는 모르는데 3보다 작은 건 알게 되니까 걔는 수렴할 거라고 판단하게 돼요. 됐어요? 그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케이스 했죠? 흰색 하나 꺼내고 잘 봐야 돼. 그냥 건성건성 보면은 안 풀려 문제가. 하나 했죠? 두 번째 똑같은 케이스를 하러 가요. 이번에는 감소 수열이 있어요. 항번호가 커지는데 감소하는 수열이 있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아래로 막혀 있대. 이렇게. 그러면 곰곰이 살펴보자. 감소하는 수열인데 뚫고 내려갔으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버렸겠죠. 작아졌겠죠. 그런데 막혀 있는 거니까 걔도 아마 수렴할걸? 그죠? 걔도 이렇게 씁니다. 감소 수열이 있고 기본 정성 문제, 연습 문제 한 문제 있고요. 실력 정성 연습 문제 한 문제 있어요. 관련된 문제가. 그러니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잘 봐요. 아래 막혀 있대요. 아래 막혀 있으면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AN은 수렴한다 라고 판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마찬가지로 그 수렴값이 3이 아닐 수 있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라는 것은 수렴은 할 텐데 수렴값이 있을 텐데 걔는 3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되죠, 여기까지. 지금 제가 말로 떠든 이 내용은 수능에서는 합답형 문제, OX 문제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리논술 문제는 대놓고 출제가 되고요. 근데 니네 서술형 문제에서도 대놓고 출제가 되기도 해요. 이거를 정리를 할게.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단조수렴 정리라고 불러. 말이 좀 어렵지? 한번 읽어볼까? 단조 수렴 정리. 단조 이상하죠? 이 단조가 뭐냐면 모노톤이에요. 모노톤. 그러니까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하거나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하거나 그 소리거든요. 얘를 이렇게 쓸까요? 계속해서 증가한다. 이 말을 가지고 있거나 계속해서 감소한다. 이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단조라는 것이. 단조 수렴 정리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증가 수열이면서 위 막혀 있잖아. 위 막혀. 위막이라고 쓸게요. 감소 수렴하면서 아래 막혀. 이렇게 되면 둘 다 뭐라고 판정할 수 있다고? 수렴한다고 판정할 수 있다고. 이걸 단조 수렴 정리라고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야. 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내용을 나는 어떻게 판단해야지? 그게 문제예요. 증가수열이라는 것은 항번호가 커지면 값이 커지면 증가수열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알아. A에 n이 있고 A에 n 더하기 1이 있어. 항번호가 커졌죠? 값이 이쪽에 크면 얘는 증가수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수투에서 부등식의 증명에서 해봤다. A보다 B가 더 크대요. B 빼기 A가 0보다 큰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A의 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것이 0보다 크다라고 판명을 내리면 돼요. 되죠? 그 다음에 또 해요. 양수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 수의 전부 다 양수였대요. 그러면 A에 n 더하기 1이 있어. 걔를 AN으로 나눴어. 1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더 크겠죠. 양수라고 가정을 해보면. 되죠? 그래서 그래. 이거를 판단해도 좋겠구나. 그러니까 결국 그래요. 증가수열인지 감소수열인지 판단을 하려면 두 개를 좀 기억하자. 뺀 게 0보다 크거나 양수의 세계에서는 AN 양수래요. 양수의 세계에서는 나눈 게 무슨 1보다 크거나 라고 판단하면 되겠구나. 됐어요? 이 두 개는 모두 다 증가수열이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증가수열이라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감소수열은 반대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감소수열이 돼요. 따로 메모 안 할게요. 증가수열인지 감소수열은 저렇게 판단을 한다. 플러스 위 막혀 아래 막혀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위 막혀 아래 막혀. 그러면 위 막혀라는 소리는 AN이 있는데 특정한 값보다는 작거나 같아. 위 막혔다는 소리죠. 되죠? 그 다음에 아래 막혔다는 소리는 감소수열인데 아래로 막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면 위 막혀 아래 막혀가 다 표현이 되는 거죠.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증가수열이 있는데 위에 막혀 있다. 수렴 판정할 수 있다. 감소수열이 있는데 아래 막혀 있다. 수렴 판정할 수 있다. 됐어요? 이것을 뭐라고 불러? 단조수렴 정리라고 한다. 얘는 이 용어는 교과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용어는 모르셔도 좋아요. 논술에서도 이 용어를 쓰지는 않아요. 서술형에서 이 용어를 쓰지는 않아요. 근데 모든 교과서에 이건 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저런 의미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수렴의 의미 두 번째를 보러 갑니다. 수열이라는 게 이렇게 단조성을 가진 것도 있습니다만 없는 것도 있어요.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하는 게 게임이 끝나지 않을 수 있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대. 뭐 할까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이거를 한번 봐볼게. 그 수열을 나열해보면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여기 0을 기점으로 해서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에 있겠죠. 2를 집어넣으면 4분의 1 여기에 있을 거고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1 여기 있을 거고 4 집어넣으면 16분의 1 이렇게 있을걸? 눈치가 이렇게 찍히다 보면 단조성은 없어요. 증거라 그럴 거야 감소라 그럴 거야 애매하잖아. 근데 살짝쿵 연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했다고 쳐봐요. 점점 어디로 다가가고 있어요? 0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너도 0이라고 판정할 수 있고 이때 우리는 수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수열 중에서는 단조성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아닌 것도 있어요. 그때 아닌 것들도 수렴하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판정하러 가야지 이런 느낌은 들어. 된 거예요? 되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요. 이거를 등비수열의 극한 그렇게 따로 배웁니다. 등비수열의 극한.
따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결국 지금은 수렴이 뭔가 그걸 지금 봤어요. 네 번째. 우리 컨셉은 제대로 공부하자 컨셉이야. 대충 하지 말자는 소리야. 한 번 배울 때 내신이던 모의고사던 수능이던 논술이던 다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자 그 소리입니다. 극한값의 계산. 수능의 포커스는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극한값의 계산 여기에 맞춰져 있고 부정형을 정형으로 바꾸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좀 말이 어렵죠? 부정형이라는 건 뭐냐면 값이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는 것. 부정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부정형이라는 것은 딱 이런 거다. 이게 발산할지 수렴할지 일단 모르는 거야. 해봐야 아는 거야. 해봐야 아는 거고 정형이라는 것은 값을 구할 수 있는 형태예요. 극한값 값을 구할 수 있는 형태. 모든 수능 문제랑 내신 문제는 일단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부정형을 정형으로 바꾼다. 그러면 부정형이 뭔지 정형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 부정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상한 거 있어요. 막 해봤더니 막 무한대로 가고 막 별 생쇼를 다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